총선으로 드러난 민심, 여야, 당선자, 낙선자, 신인, 중진 가리지 않고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 듣고 있는데요. 오늘 1부는 제3지대로 가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딱 당선되던 날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일주일쯤 지나고 정신 차리셨어요? 뭐 신체 기능이 다 돌아왔는데 목만 이상합니다 지금. 예. 어머, 목이 또 왜 이제 와서 목이 잠긴 겁니까? 아무래도 벌써부터 유권자들 이 동탄 지역에 밀려있던 일이 많다 보니까 네. 계속 전화로 이제 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혁신당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5월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겠다. 그런데 당선자 3명은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셨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당에 있어서 이번에 그 후보로 뛰신 분들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3명의 원내의원들이 일당백 원내 의정 활동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원내 활동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당에는 당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무의 경험, 기회도 얻고 그리고 또 당무를 하면서 당세도 확장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개혁신당의 당 정체성, 성격 이게 뭔가 궁금합니다. 구성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 출신 구성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또 민주당 출신 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선 아주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민주당 정당도 아니에요. 뭐 조국 혁신당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정의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다 뛰어넘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이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런데 범야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에 지적하는 것은 저희 동참하겠지만은 두 분 다 용꿈 꾸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대선 주자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쟁적 요소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는 좀 그거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용꿈 안 꿔요? 저는 안 꾸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뭐가 용꿈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본인은 아직 안 꿉니까? 저는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 좀 더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외교안보 잘할 자신이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뒤에야 그런 꿈을 꿀 것 같거든요. 그 주입식 용꿈을 막 껐다 안 껐다 그런 사명감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요. 조국 혁신당 민주당은 확실한 대선 뭐 주자들 그런 분들이 대표로서 이끌고 있는데 본인들이 뭐 그 준비가 되셨는 자와 별개로 그분들이 일정표는 대선에 맞춰져 있다는 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뭐 정치적인 주장들이 다소 강하게 개입될 요지도 있죠. 그럴 때는 조금은 거리를 둘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가장 잘 알고 또 거기에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건 또 저희 개혁신당이기 때문에 그 범야권의 역할은 전혀 놓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저희가 이제 의원이 셋이다 보니까 당선자가 셋이서 밥 먹으면 의원총회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예기치 않은 의원총회를 하다가 저희가 발견한 점이 저희가 정말 셋 다 TK 지역 연고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천하람 위원장 뭐 대구 출신이고 저도 아버지 어머니 대구 출신이고 이주영 당선자는 가장 대구 출신스럽게 20살까지 대구에서 살았어요. 그래요? 초중고까지. 그래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지역적으로는 또 TK 지역이 연고도 있는데 또 반대로 저희가 또 호남 지역에서도 또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기대받는 정당이라는 거. 천하람 당선자는 뭐 당연히 그렇죠. 순천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걸 다 초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대적으로는 저희가 아마 또 이게 의원총회를 해보면은 셋 다 8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그런 어떤 젊은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빛을 내보겠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겠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들리네요. 당 정치에서 너는 정체성이 뭐야? 너네 정체가 뭐야? 성격이 뭐야? 여기서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 활동 영역을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라 그러면 노조 관련 문제에 대한 접근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노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보수나 이런 쪽에서 원래 화이트 칼라 쪽은 예전에 한 90년대쯤 가면은 보수 성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새누리당 이후로 화이트 칼라 지지를 많이 잃었어요. 전 그래서 이번에 저희 화성을 당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화이트 칼라층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보수의 어떤 철학적 이념적 잣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뉴스 쪽 끝난 다음에 저희는 또 전공의 대표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범야권 공동 원내교섭단체,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왜 모임 형식으로 원내교섭단체 꾸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뜻이 맞는 소수정당을 모으면 18석이 된다고 해요. 개혁신당한테도 혹시 제안이 왔습니까?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경로인지 모르지만. 모자란 2석을 개혁신당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아직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섭단체를 꾸린다는 거는 원내 활동을 위해서인데 조국혁신당에서 뭐 검찰개혁이나 이런 아젠다를 내는 건 맞지만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이공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달린 그 연관된 민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 조국혁신당의 정책 지향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는 건 그럼 연련은 있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은 또 뭐 진보당이 저희랑 연대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뭐 워낙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봅니다. 가능성은 낮다. 네. 낮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오전에 희한한 해프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김종민 의원을 정무특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TV조선하고 YTN에서 나온 겁니다. 두 군데 언론에서 그렇게 실명 기사를 쓰는데 정말 소문만으로 쓰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무성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정상적인 이제 범야권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그런 제안 받았을 때 화내면서 부인해야지 그분들이 안 받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부인하시긴 하셨어요. 화내면서. 화를 네. 화까지 내야 돼요? 네, 왜냐면 참 불쾌하다 뭐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저는 사실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 보거든요. 김부겸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심평 변호사가 언급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간 거는 내심 기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제가 넘겨짚은 거지만. 넘겨짚으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서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서가 없다. 예,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선거 직후에 보수 정권인 만큼 그 안에서 이미 본인들이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그 뒤에 만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좋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맥락 없이 당장 박영선 전 장관 개인으로서는 뭐 훌륭한 분이시겠지만은 정말 보수에 대한 저격수 역할 많이 해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게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이 어떤 목적인가?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계열에서도 주류적인 역할하고 계신 분인가? 그래가지고 아예 대연정이나 통합의 의미를 낼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유학가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약간 당황스럽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조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가끔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대선 때도 보면은 이준석이 이대남한테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신지혜를 데려다 놓으면은 남녀 통합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유치한 생각하거든요. 그때 페미니스트 신지혜 씨를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통합이라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때 좀 황당하셨어요? 그때 대표셨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재 과제라는 게 예전에 차라리 지역적 기반을 가진 지도자들 예를 들어 뭐 JP와 DJ 결합 DJP 연대라고 하는 거는 명시적으로 나중에 결합한 뒤에 뭐 장관직을 절반으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밑에 깔렸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결합은 가능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준석 신지의 뭐 이렇게 쌍두마차형 결합 이런 거는 애초에 안 되는 거거든요.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된다고 믿는 분들이 보통 대통합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원로대 받으면서 그 조직 꾸려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김한길 위원장 저격하신 건 아니죠? 뭐 그분 하나뿐이겠습니까? 뭐.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좀 뭐랄까 덧셈만으로 쓰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제 뭐 이 무슨 드래곤볼 모으기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드래곤볼 모으기처럼. 근데 지금 여소야대 전국
임기에서 5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임기 내내 가야 되기 때문에 협치를 하긴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야권 인사를 좀 중용하겠다 탕평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나요? 아니, 지금의 문제는 철학적으로 무슨 뭐 범야를 나눠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푸는 게 먼저예요. 그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시잖아요. 저야 뭐 이제 뭐 당이 다르고 저야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하는 게 이제 사실 제 역할이 됐으니까 저한테는 안 그러셔도 돼요. 예, 제가 야당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셨으면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선 여당 내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상처를 줬던 사람들부터 우선 보듬는 게 먼저다. 그거 그 통합부터 시작해라. 지금 뭐 여권 내에도 제가 지금 뭐 총리 할 만한 사람 이름 대라 그러면 10명도 넘게 될 수 있어요. 놀랍게 대통령이 그 모든 사람과 적이 되셔서 그렇지. 지금 그럼 어떤 총리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까? 10명 중에 좀 몇 명 추천해 보신다면 안 되더라도. 아니 뭐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놀랍게도 모든 사람과 적이 되겠다는 선택하신 게 참 놀라운 거지.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사람을 고르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저는 거기다 이제 뭐 더해서 본인이 꽂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이제 소원해졌다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항상 그랬잖아요. 작년에 소원해진 거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다고 알고 계세요? 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좀 가보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한 후에 그만뒀습니다. 직을 그만두고 뭐 복귀를 이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 뭐 언제 할지 이거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응원하는 화환이 150m 지금 깔려 있다고 하고요. 지지자들이 굉장히 성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정치적 행보하려 그러면은 그 화환 까는 분들 버리고 시작했나 생각합니다. 왜요? 강한 지지군인데? 그거요.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예전에 유세하고 이렇게 막 다 흔들고 이랬을 때 제가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얘기했던 게 왜 나를 일정을 자꾸 시장에다 잡느냐? 왜 자꾸 영남에 가라고 하느냐? 왜 내 유세 현장에는 대한민국의 평균 비율보다 높은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걸 스스로 깨닫고 뭔가 이상한 호랑이 등에 내가 탔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은 그거 절대 그 이상 못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다가 150m 화환을 까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에 대해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 판단을 못하면은 내가 지금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거 거부해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부하셔야 된다. 그럼 그러니까 너무도 말하자면 강성 팬덤 이런 것에 이제 취하기 시작하면은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경우들을 경우들을 저는 그건 강성 팬덤만도 못하다 봅니다. 그래요? 강성 팬덤보다도 못하다는 의미는? 그게요. 저는 제가 의혹 제기한 건 아니지만은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꽃을 까는 행위 자체가 사실 자발적인 팬덤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혹시 뭐 예전 뭐 예를 들면 태극기 세력이나 뭐 이런 쪽까지도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저는 그게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꽃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만약에 그 꽃이 들어온 거라면은 꽃집도 다양하게 왔을 거 아닙니까? 무슨 오와 열을 맞추듯이 꽃을 깔리는 행위가 사실 뭐 저는 그냥 상식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또 무슨 뭐 저한테 또 이상한 의혹 제기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그냥 상식선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아니 뭐 팬클럽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꽃집에다가 예약해서 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여하튼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강성 팬덤에 이제 휘둘리는 그런 정치를 피하시라면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강성 팬덤도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강성 팬덤은요 이재명 대표가 가진 개딸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성 팬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그 집단이 행하는 좀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그분들은 자발성은 그래도 좀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면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올라탄 그 호랑이는요 뭔지 제가 압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 풀어놓지 않지만은 좀 달라요. 빨리 그거는 좀 거리에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선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행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은 정말 법조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커리어 이런 걸 바탕으로 공무원 바로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저 앞에 한동훈 위원장의 다른 장점들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거라 좀 봐요. 그럼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활동하면서 많이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하지 못했던 공익적 활동이라든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예. 예를 들어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정치 안 하실 때 한동안 공익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좀 리프레싱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제 두서없이 제 머리에 드는 생각으로는 안 가봤던 지역 호남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 가서 마을 변호사라도 마을 변호사 같은 거 하고 저라면은 이건 역으로 제가 뭐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위치였으면 전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어허. 전당대회 다시 나오는 거요.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저는 위험하다 봅니다. 위험하다고요? 위험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선거로서 보여준 실적이라고 하는 건 약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콘텐츠의 보강이나 보충 없이 와가지고 직만 맞는다는 거는 계속 그 뭐랄까 평가만 애매하게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와가지고 만약에 당 대표를 한다 한들 할 가능성도 좀 있다 봅니다. 그럼 본인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지지율과 괴리된 높은 당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대통령이 존재감이 너무 커요. 당에서 뭐 국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대통령 존재감이 너무 커요. 아니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당 대표가 산뜻한 행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에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똑똑하고 저도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국민 누구도 한동훈 위원장의 필설에 해당하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철학을 멋진 글로 풀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김현정 뉴스쇼 나와가지고 현안에 대해 가지고 뭐 대화를 한다든지 인터뷰 요청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게 왜 그럴까 약간 하는 의아함이 있는데 사실 지도자는 어느 순간에는 이미지를 넘어서 필설로서 그걸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 토론에 나가가지고 멋지게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 보여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서 짧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말꼬리 잡으러 들어갔을 때 그냥 한마디로 받아치기 요 정도의 능력밖에 못 봤잖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걸 이제 대표된 보여줘야지 이제 지지율 격차 벌릴 텐데 왜 그러면 선거 때 안 했지? 대통령도 원치 않을 거라고 보세요? 당권을 한동훈 위원장이 잡는 거? 저는 안 할 거라 봐요. 원하지 않을 거라 봐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오느냐를 가지고 복잡한데 뭐 비대위 꾸려가지고 전당대회 준비한다고 하고도 누가 나오느냐 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야기 많은데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절박함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새로운 선택들을 하겠죠 당원들이. 예전에 2년 전에 이준석을 뽑았던 정도의 절박함이 있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절박함이 없을 거라 봐요. 이번에 이렇게 대패했는데도요? 선거가 이제 2년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절박함 없을 거라. 대통령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 절박함이. 그래요? 지난번 모두 발언 보면서 그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관리형을 뽑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께서 너무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대표되든지 간에 독이 든 성배가 될 거다. 독이 든 성배. 누가 오든지 간에 차라리 파격적으로 참신하게 30대 정치인 김재섭 당선자 같은 사람, 김용태 당선자 같은 사람을 기용하면 어떻겠느냐. 선출하면 어떻겠느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번 총선의 결과는 뭐냐면은 세대포 이론 외에는 인구 구조상 답이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김재섭 뭐 당선인이나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에 저와도 친분이 깊고 제가 하는 방식 잘 알고 있고 그럼 이준석을 쫓아내고 이준석이 하던 대로 해가지고 당을 살려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과 똑같은 결말이 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는 결말? 지지율을 올려놓으면은 그래도 이제 그들의 공을 인정받지 못해서 쫓겨날 것이고 지지율 못 올리면은 쫓겨날 것이고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보세요. 그 어제 안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젊은 정치인이 대표되는 거를 못 보는 그 꼴을 못 본다. 뭐 제가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김재섭 당선자를 좀 만류하시던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지선은 역대 타이 기록이었거든요. 네. 대통령 선거와 지선을 이긴 다음에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뭐냐면은 1. 크게 이길 거 0.7% 차로 이겼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기득권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이준석이 안 가서 졌다. 오지 말라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고. 알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혁신하자 그러니까 혁신이 왜 만들었냐고 또 쫓아내잖아요. 아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당대표 누가 봐도 지금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단 말씀하셨는데 여소야대 전국 대통령에게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 조언을 좀 주신다면? 요즘 뭐 술맛도 안 나고 참 힘드실 텐데 예, 그래도 본인이 뿌린 씨앗이니 본인이 이제 거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임기가 3년 남았고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선안 보니까 주변에 아직까지도 간신히 드글드글한 것 같습니다. 주변 정리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를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